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 사용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11 과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맥에서 사용하는 발표용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키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키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걸 배우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내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파일 저장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키노트 설치 방법 꼭 숙지하시고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진행을 해볼 부분은요. 키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노트 프로그램은 무료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앱스토어 여러분도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독에 보면 이렇게 앱스토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 버튼에다가 키, 노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키노트 시작하기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키노트를 사용해서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키노트를 통해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는 전환 효과,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세련됨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발표용 문서를,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노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테마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이 테마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살짝 쿵 이동해 주시고, 자, 여기 창이 잠시 열려 있는데 이 창은 조금 닫아 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이동해서 보게 되면 키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테마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 요소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테마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키노트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하게 되면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데이터를 그래프, 도표로 나타내는 차트를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텍스트 상자, 글 상자를 만든다거나 도형, 그리고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주석,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상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노트에서 대상체라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하면 대상체라고 하는 것은 슬라이드에 대한 각 개별 요소를 일컫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도형을 삽입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도형에 대해서 어떠한 채우기,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 색상, 테두리, 그림자 이러한 모양에 대해서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근두근 첫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키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띄우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테마 선택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테마 선택 화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마에 대한 형태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와이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스크린 형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6대 9. 여기서 말하는 스크린은 이제 약간 영화관 스크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니터도 16대 9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와이드, 가로가 좀 더 긴 형태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맥 컴퓨터는 16대 10이라고 하는 화면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키노트의 기본적인 화면 비율은 16대 9라고 하는 와이드 표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빔 프로젝트는 4대 3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상도를 바꿔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테마 선택이라고 하는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파일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테마 선택 화면을 띄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테마, 원하시는 테마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해당하는 테마가 불러와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맷에 들어가면 해당하는 내가 현재 선택된 슬라이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 하나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떠한 포맷, 어떠한 틀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표를 진행할 때 보통 슬라이드, 페이지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도 한 10개, 20개 정도는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슬라이드를 추가해도 되고, 텍스트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던 이제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의 위치 지정자 텍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미지 추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상단 메뉴에 보시면 그 미디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 미디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추가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노트는 자동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에는 해당하는 파일을 어디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 눌러가지고 이름이랑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신가요?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키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우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기본에 있는 기본 흰색 요소를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불러와졌다. 프레젠테이션 테마가 불러와진 거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테마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안 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상단 메뉴 들어가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 신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테마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좀 개념이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가 됐든 키노트가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의 문서를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이 슬라이드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넣게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 형태를 제목 레이아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틀이에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사용해서 쉽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현재는 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과 사진 결합 형태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는 정해진 부분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시작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미의 그림이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미디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체할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서 삽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제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도구막대에 보면 슬라이드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추가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자, 우린 예를 들어서 뭐 제목 및 부분점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에 해당하는 스타일로 슬라이드가 추가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텍스트 추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슬라이드 제목이라 쓰여져 있고 부제, 뭐 텍스트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위치 지정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부제 이런 내용이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게 미리 보기인데 실질적으로 미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제목이란 글씨가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처음 만나는 키노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제목이 입력이 되죠. 부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강사, 강다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 아까 입력된 가이드라인을 대체해서 내용이 입력이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우게 되면 다시 이렇게 부제, 제목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지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삽입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나 도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을 저장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단에 있는 메뉴,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이름과 위치를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에 대한 이름, 별도 저장이라 써있는 건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만들기 완성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명시해 보고요. 자,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택을 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확장 메뉴가 보이시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저장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기본 테마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키노트를 실행을 했을 때 테마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키노트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제 테마를 선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한 테마에서
시작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테마를 선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기본적인 디폴트, 기본값으로 해당하는 템플릿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키노트에 들어가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에 테마 사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테마에 대한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메뉴를 통해서 특정 테마를 기본값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키노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어떠한 설정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화이트 계열의 일반적인 형태, 무제로 이제 우리가 삽입을 했잖아요, 테마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테마를 기본 테마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상단 메뉴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메뉴바가 쭉 뜹니다. 그죠? 이 메뉴바에서 여러분들께서 키노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테마 선택 화면을 볼 것인지 테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때 테마 선택 화면 보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를 이제 선택하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한 테마가 보여지게끔 하겠다. 그럼 이제 테마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마 변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테마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해볼까요?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닫아볼게요. 자,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키노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키노트 프로그램 우리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새로운 문서라는 메뉴가 있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는 뭐가 있었어요? 테마를 선택하게끔 창이 떴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까 테마를 선택한 화면이 바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테마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하는 테마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셔도 되겠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키노트 환경 설정에서 테마 선택 화면 보기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설정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테마로 불러와진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다른 테마는 못 불러오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제 신규 메뉴 누르게 되면 자, 다시 이렇게 테마 선택이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열고 닫는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키노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키노트에서 지원하는 키노트 파일을 지원할 거고요. 또 하나는 PPT, 다시 말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PPT, PPTX, 현재는 PPTX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온 형식도 우리 키노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키노트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다시 키노트 또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편집을 진행할 때 혹시라도 키노트 파일인데 정상적으로 불러오기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키노트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업데이트라고 한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핀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불러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최근 문서 열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키노트 메뉴에 파일에 최근 사용 열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 키노트로 이동을 해서, 자, 우리 만약에 최근에 실행한 파일을 불러오겠다,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겠다 라고 하면 이제 상단 메뉴를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최근 사용 열기가 있잖아요. 선택을 해서 이제 최근에 내가 작업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하단에 보면 핀더가 있어요. 핀더가 뭐냐면 파일 탐색기, 그러니까 어떠한 폴더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탐색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일강 교환에다 우리가 자료가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핀더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열기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새 탭에서 문서 열기를 설정하는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 다수의 파일을 불러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오게 할 때,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게 했을 때 그 파일이 새로운 창에서 열리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탭에서 열리게끔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안 바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 창에서 열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탭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기 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파일을 오픈할 것인지, 파일을 불러올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애플 메뉴 들어가서 시스템 환경 설정 독 메뉴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열 때 탭 사용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 탭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열 때 창에서 열리도록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키노트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우리 맥 OS에 대한 파일 열기 방식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 설정을 바꾸게 되면 키노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에딧, 넘버스, 페이지와 같은 다른 문서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설정이 적용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얘는 잠시 닫아주고요. 자, 우리 상단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애플 메뉴라고 있죠. 여기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해보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뜨는데 동 및 메뉴 막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설정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정 방법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독이라고 하는 게 이 하단에 뜨는 이 메뉴를 말하잖아요. 이 독에 대한 크기,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한다거나, 그죠? 커졌죠? 작게 한다거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효과를 적용할 것인지, 자동으로 독을 가리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독이 가려지고 체크를 풀면 항상 이렇게 독이 상단에 뜨겠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서 보면 문서를 열 때 탭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서를 열 때 창에서 불러와진다라는 것이고요. 항상을 하게 되면 아까 저처럼 탭으로 구분이 돼서 파일이 열려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잡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닫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커맨드 W 또는 우리 빨간색 닫기 버튼 눌러서 종료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키노트에서 키노트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자, 어찌됐든 프레젠테이션을 닫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거나 또는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W 눌러도 되고, 또는 상단 메뉴에 키노트 메뉴를 누르게 되면 키노트 종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해도 우리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프로그램을 닫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키노트는 자동 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라는 개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때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위치를 이제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할 때 키노트가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저장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파일을 저장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이나 위치를 다르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현재 이름이 슬라이드 만들기 완성으로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파일의 저장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내가 수동으로 저장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별도 저장을 하게 되면 별도적으로 해당하는 파일을 새로운 위치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거, 우리 키노트로 작업한 파일을 찾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일의 최근 항목 열기 선택을 해서 최근에 연 파일을 10개까지 불러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이나 내용으로 파일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스포트라이트 돋보기 모양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 내용의 단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해 주시고, 자, 우리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포트라이트, 여기 검색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있는 파일에서 최근 사용 열기면 최근에 10개까지 항목이 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또는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파일이 위치한 부분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맥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제 프레젠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물로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데이터를 프린트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단 메뉴 들어가서 파일의 프린트 선택을 해서 프린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물론 당연히 사전에 프린트에 대한 추가 설정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할 매수, 몇 매를 인쇄할 것인지, 페이지는 뭐 전체를 인쇄하겠다, 특정한 범위를 인쇄하겠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인쇄되게끔 할 것인지 형태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키노트로 이동을 해서 자, 상단 메뉴 우리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프린트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린터의 매수, 페이지 선택하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왼쪽 상단에 보면 애플 메뉴가 있고 여기에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프린터 및 스캐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린터에 대한 인쇄 방법도 살펴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처음으로 제작하고 저장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맥 사용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11 과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